예, 미국 주식시장이란 말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단어 선택입니다. 한국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권시장입니다. 시큐리티라는 얘기는 주식, ETF, 뮤추얼 펀드, 뮤니, 반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어가 시큐리티, 다시 해서 증권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미국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하나씩 이제 깨우쳐 나가는 거죠. 한국은 증권시장이라면 어감이 좀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알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랑 오래 방송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올해만 하더라도 4번의 변동성이 큰 시장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역경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달래고 끌고 팔지 말고 더 사라 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방송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폭락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두려움과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나 펀더멘탈리스트로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믿고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리고, 큰 돈을 잃지 않고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미국 형님이 어떤 의미에서 저런지 아실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참고 견디는 법을 먼저 배우실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거의 한 2% 정도 나스닥 같은 건 이상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는 더 이상 많이 회복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대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위클리 브리핑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미국 증권시장은 부유함과 가난한 기로에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지 않고 이 미국 증권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일주일 새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아크의 폴폴리오, 아크 ETF나 이런 데서 어디서 방송에서 보시고 이래서 그 가지고 계신 각각의 개인의 그 주식들의 전체로 볼 때는 30% 이상 빠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폭락장이었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많은, 회복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회복이 안 될 그런 주식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참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부유함이라는 얘기는 평소에 제가 말씀드린 그 폴폴리오 중에 키가 높은 종형, 보수적으로 짜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실 거고, 좀 낮게 짜신 분들도 회복세가 빨리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3일 기다리다가 팔고 나와야겠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미국 시장을 너무 숏텀, 단기성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손해보고 매번 손해보는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왔는데 4번 떨어질 때 다 파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니까 올해 100에 시작했으면 지금 60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60, 많게는 7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도 4번에 걸친 조정장이 있었을 때, 떨어질 때 파신 분들은 그냥 견디신 분들은 그냥 지금 15%에서 20% 하신 거고, 안 견디고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신 분들은 굉장히 손해가 그 지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달 미국 형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근데 굉장히 부유함과 가난함 30%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떨어지는 시장에서 30%랑 그다음 20%가 올라간 거나 120이냐 70이냐 차이는 5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함과 부유함의 기로에 있다. 거기 기로에서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견디고
참아내신 분들이 2등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시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훈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서정훈님이 이제 흔들릴 때마다 동영상을 보면서 예. 이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예. 불안해동하지 않을 힘을 주셨다라는 그렇죠. 덕담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말씀해 주신 흔들리지 않는 그죠? 예. 그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 바다를 보십시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예, 아무것도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쉽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이런 계속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데 미국의 현재 경제는 굉장히 건전하지만 4가지 공포가 존재한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사는 또 파월의 입으로 또 다른 심리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파월의 그 인터뷰가 있은 이후에 2% 이상 이제 상승하는 나스닥이 굉장히 거의 500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사실 그런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해서는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효자 노릇을 했다. 오늘 하지만 참 재밌었던 게 오늘 FOMC 있었어요. 예. 오늘 그 FOMC 발표를 했었는데 네. 재밌었던 게 오늘 발표되기 전까지 굉장히 빨간색이었거든요. 예. 3대 지수 다 빨간색이었는데 예.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반등을 하더니 예. 기자회견 끝날 때쯤 돼서는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평소에 가치주라고 얘기했던 뭐 대표적인 거는 UNH를 종형의 중간에 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오히려 1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어디를 중심으로 두라? 가치주를 중심으로 두라. 올해 4번 얘기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4번 똑같이 왔어요. 가치주.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하신 분들 누가 카드라 좋다 카드라고 투자했던 분들이 30% 이상 빠진 거예요. 전체적인 폴폴리오가. 예. 그렇죠. 숙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혜님. 그죠. 숙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조정장에서도 잘 버티신 분들, 그리고 많이 안 떨어지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지만, 파월의 입에 좌지우지하는 주식시장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파월이 왜 어떤 얘기를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갑자기 폭등을 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미국 형님의 거시경제 3회째죠. 거시경제 101. 거시경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 또는 금융의 선진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죠. 예,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만 졸업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듣기 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것들은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 필요는 있다.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포머 슬럼프라는 것은 대학을 갔을 때 미국에서 1학년 때는 관심도 많이 받고 뭐 선배들한테 뭐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오픈이죠. 1학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메이저 자기 과를 전공을 선택을 안 하거나 예. 안 했습니다. 이제 특수하게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선택을 하고 갑니다. 이미 너는 이렇게 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오픈이거든요. 근데 세컨 이어에 그 해야 되겠죠. 이제 소포모가 2학년을 얘기하는 거죠. 2학년 때부터 또 그걸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이나 이런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 이제 회사에 나가서 한번 여름에 인턴십을 가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관심도 덜 가고 굉장히 스트레스 레벨이 높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때 공부 잘하다가 풀 A로 받다가 2학년 때 갑자기 AP 클래스 들으면은 어드밴스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은 성적이 B, C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잘 하더라도 거기에서 잘 견딘 애들이 대학을 좋은 데를 갑니다.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다 하고 포기하는 애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포모 이어, 소포머 징스라고도 보통 예, 하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슬럼프는 이 파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두 번째 텀에서는 별 퍼포먼스 안 좋아.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 그렇죠. 4년 이제 4년 개런티인데 막 마실수도 하고 막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고 말 실수도 많이 하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내년에는 두고 보자고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크다. 예, 있어요. 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분석사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말씀드릴 때 5개에서 6개의 분석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해놓고 그 중에 가장 전략적으로 기우는 방향을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틀릴 수가 있지만 5개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분석했을 때 미국 주식 전망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기울기가 그쪽으로 기운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6번째는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이제 하는가, 이제 프레딕션인데 각각의 섹터별로 또 인더스트리별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대충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분. 작년에도 했는데 2월달에 폭락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았죠. 예. 여름에도 그래 맞았었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행 지수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저희 방송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에서 트랜젝토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형님이 그때 이거 아닌데 이거 일시적인 현상 아닌데 한번 그럼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공식적으로 예. 파월이 트랜젝토리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라는 내용을 공식화했어요. 네. 그런 말들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댓글에 많은데 한국 주식 투자하듯이 미국 투자하면은 망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우량한 회사들이 많아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오늘 올라가면 아이고 땡큐 내려가면은 이거는 이제 너무 슬픈 거야. 또 내일 올라오면 회딱회딱 사람이 듬직한 사람이 신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도 듬직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뭐 화딱화딱하고 뭐 갔다 말고 뭐 오고 말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투자의 그 어떤 방향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하되 펀더멘탈. 그래서 제가 펀더멘탈만 쓰다는 하는 이유가 회복할 때 빨리 회복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것이 펀더멘탈이 강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만 보지 말고 회사를 먼저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내년에 성장주 같은 경우는 락웰 얘기했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가치주 중에 코스코 있죠. 코스코 한국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640선에서 670선 사이에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견디고 오히려 올라간 회사가 어디냐? 네. 그러면 코스코가 되는 거죠. 코스코. 예, 떨어질 때 저희는 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폭락장 때 저희는 계속 두고 보고 있다가 조금씩 다 들어간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은 안 나타나요. 몇 개월 있다가 회복될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됩니다. 예. 아무리 그게 가치주라도 빨리 회복합니다. 나중에 보시자고요. 가치주 중에 하고 나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8개의 위클리 브리핑 말씀드렸는데 위클리 브리핑에서도 힌트가 나왔어요. 그죠? 지금 로크웰하고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랑 코스코 저희가 언급을 한 번씩 했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 나와서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그게 영향이 바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생각하고 어떤 회사를 보게 되면 그게 연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는 꼭 나타난단 말이죠.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펀더멘털을 좋게 해도 그게 당장 오늘 나타나지는 않을 경우가 있다. 그래서 듬직함, 대륙 기질로 투자하는 분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승장 날 때 이렇게 막 힘을 가지고 올라가요. 예. 그런 거 이번에 한번 느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